사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잘 쉬고 잘 충전하는 거겠죠. 간혹 다 잘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들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사회생활을 위한 마음 에너지 강습 심리편.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저는 남들이 어렵다는 장거리 주말 부부에 워킹맘까지 조금도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커리어 우먼이랍니다. 남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며 지내요. 사내복지로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하지만 요즘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지치네요.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퇴사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번아웃일까요? 오늘 사연은 진짜 공감이 많이 되면서도 참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만 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심을 하시게 되겠지만 제 생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 요인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수와 상수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요. 내 노력으로 개선이 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 우리가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불변적이거나 쉽게 바뀌기 어려운 요소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아마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당장은 단거리 부부 생활이나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지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변수로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수는 요즘 지치는 번아웃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이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뜻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아웃이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 모두 연료가 불타버린 것과 같이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은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소다 판단을 하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번아웃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화면 캡처해서 주변 지인들하고도 공유하면서 내가 번아웃인지 아닌지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잘 쉬고 잘 충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연자분은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기, 영어로는 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요법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법 중에 누군가에게 실컷 하소연함으로써 그 자체가 속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는 치료법을 의미를 합니다. 혼자 계속 안고 계시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음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직장인분들께서 다양하게 많이 겪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번아웃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감을 굉장히 만성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집안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웃소싱, 외주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워킹맘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일과 집안 돌보기를 다 잘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봐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강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도우미를 쓰시는 것도 좋고 아이를 좀 돌봐주는 놀이시터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이제 벌 수 있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줘서 아이한테 먹이면서 그럼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빨래를 하신다든지 다른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롯이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자 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늘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좋아요. 일에 이렇게 쫓겨서 살다 보면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만 계속 하게 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니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떤 의식 밖으로 밀려나기가 쉬워요.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고 남에게 맡기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꼭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멍 때리는 거 그 자체도 뇌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생산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다들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되게 번듯한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요. 진짜 멍 때리는 것도 좋고 핸드폰 하시는 거 좋고 그냥 넷플릭스 보시는 거 좋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어 라는 의식만 가지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상황에 대해서 변수와 상수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번아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환기라는 요법을 이용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 감정을 주변에 있는 누군가랑 나누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 라는 의미에서 아웃소싱을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어떤 작가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직장이 가장 생산적이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이 심리적으로 행복하다면 조직 전체로까지 행복한 에너지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괴로운 퇴사 고민이 없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또 회사 측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